안녕하세요. 인문학을 맛있게 떠먹여주는 타블라TV의 김병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화영대 위에서 불길에 휩싸인 채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여인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도 그 끔찍한 광경을 그대로 지켜보긴 힘들 겁니다. 그런데 500년 전의 유럽인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살이 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인을 보며 신나게 웃고 떠들었죠. 가혹한 처형을 했던 어떤 무시무시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잔혹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잔혹했던 걸까요? 오늘은 스티븐 핑거가 쓴 진화 심리학의 대작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통해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화, 드라마, 소설을 통해 과거를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 사람들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라고 여기죠. 하지만 과거는 매우 낯선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 과거인들의 시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죠. 특히 잔인함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EPL 축구 경기를 보면 정말 거친 몸싸움이 나옵니다. 이종 격투기 선수들은 서로 주먹을 날리고 피를 흘리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스포츠가 너무 폭력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잔인함에 비하면 지금의 스포츠는 정말 장난 수준이었죠. 콜로세움은 단순한 원형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륙의 광란이 펼쳐진 곳이었죠.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몰아넣고 사자에 갈기갈기 찢기거나 여자들이 말뚝에 묶인 채 강제로 겁탈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죠. 콜로세움에서 모의 전투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투의 생생함을 보여주기 위해 노예들은 모의 전투 과정에서 실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로마 신화를 연극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인간에게 불을 준 대가로 바위에 묶여 간을 파먹히는 프로메테우스를 연출하기도 했죠. 충격적인 건 이를 위해 실제로 노예를 묶어놓고 잘 훈련된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로마인들은 지금의 축구 경기를 보듯이 흥분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유럽 중세시대도 폭력적인 스포츠가 성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세 기사를 떠올릴 때면 화려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기사도를 따르는 멋진 남성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그런 건 반지의 제왕에나 나오는 것이었죠. 초기 유럽 기사들은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조폭에 가까웠습니다. 유럽 기사들이 평상시에 했던 오락 중에는 고양이 처박기가 있었습니다. 등 뒤로 손을 묶은 선수들이 말뚝에 못 박힌 고양이를 머리로 들이받아 죽이는 경기였습니다. 위협을 받으며 길게 날뛰는 고양이를 머리로 정확히 조준해서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스포츠였죠. 요즘은 GTA 같은 비디오 게임이 폭력을 조장한다고 하지만 과거의 놀이 문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죠. 16세기 유럽에선 동물 고문이 즐겁고 떳떳한 놀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락은 고양이 화형이었죠. 고양이를 밧줄을 묶어서 무대 위에 들어올린 뒤 천천히 부리로 내리는 겁니다. 고양이가 고통에 겨워 울부짖으며 마침내 수시되어 가는 광경을 보면서 관객들은 웃어댔습니다. 그런 관객들 중에는 귀족과 왕도 있었죠. 세계에는 아직 사형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사우디나 북한에선 공개 처형까지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런 처형 방식도 과거의 잔인하고 괴상했던 처형 방식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수백 년 전 모든 나라에선 공개적인 처형이 이루어졌고 당연히 고문이 자행되었죠. 낙인 찍기, 손이나 코 자르기, 줄이 틀기, 바퀴로 몸 부수기, 화형대에서 태우기, 사지 찍기 등등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여기에 다 열거하기도 힘들죠. 예를 들어 바퀴 부수기라는 무덤덤해 보이는 처형의 실상은 참혹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처형자의 뼈를 바퀴로 때려 으깬 뒤 그 몸을 바퀴에 널브러뜨린 후 독수리에게 살점이 뜯어먹히게 하는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북한이나 중국 등 몇몇 국가에선 죄수를 고문하고 2009년에는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조직적인 고문이 자행돼 전 세계인이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다른 점은 적어도 요즘 고문을 자행하는 나라에서조차 고문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수백 년 전 고문은 단순히 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문과 처형은 누구나 즐기는 오락거리였습니다. 구경꾼들은 고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광경을 보며 함성을 질렀죠. 고문과 처형은 한편으론 참여 스포츠이기도 했죠. 구경꾼들은 피해자를 간지리고 때리고 절단하고 돌로 치고 진흙과 배설물로 질식시켰죠. 이런 놀이를 즐기기 위해 유럽 중세시대는 처형자가 없는 경우에 옆마을에 가서 돈을 주고 처형자를 사오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 이런 잔혹한 문화가 절대 유럽만의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문명들에도 수백만 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처형 방법과 고문 기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로마, 중국의 여러 왕조, 일본의 막부시대, 그리고 한반도의 여러 왕조까지 그 이면엔 잔인하고 폭력적인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보르네오 디아크 사람들은 대나무 바늘과 칼날로 피해자의 몸에 1000개의 상처를 내어서 천천히 죽게 했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매일 40명씩 인간 제물을 바치기까지 했죠. 인도에선 남편이 죽으면 장례 제물로 살아있는 아내가 시체의 장작더미에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유학을 숭상했던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조선에서도 잔혹한 처형은 그 자체로 충분한 볼거리였죠. 하멜 표류기에는 남편을 죽인 아내의 처형법이 나오는데 처형자를 어깨까지 땅에 묻고 양반을 제외한 누구나 나무톱으로 그녀가 죽을 때까지 한 번씩 목을 쳐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인간의 잔악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백 년 전 살았던 사람들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지금 우리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들은 산채로 고양이가 불태워 죽는 모습에 깔깔댔고 왜 우리는 작은 고양이의 죽음에도 슬퍼하는 걸까요? 우리가 고양이의 화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게 여기는 건 그 고양이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정이입 또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 사람들 역시 공감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 범위가 좁았습니다. 철학자 피터 싱어는 우리 인류는 자기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는 대상의 범위,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을 점차 넓혀왔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노예들에게 무심했던 까닭은 그들이 감정이입 대상은 오직 가족과 가까운 친척 몇 명에 한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거 사람들은 왜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선 공감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 이유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선 값싼 생명설이 있죠. 옛날에는 고통과 죽음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낮은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워낙에 위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잔인한 풍습도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대인들의 종교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전염병과 전쟁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학적인 신을 믿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쓴 스티븐 핑거에 의하면 인간은 애초에 원초적인 가학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자신의 친족에게 공감하고 낯선 사람과 외부자에게 공감을 억제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핑거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했는지를 묻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선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수천 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던 고문과 처형, 잔인한 오락과 스포츠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이후 인도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100여 년 만에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죠. 이것은 정말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인도주의 혁명을 이끈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책은 일일이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250쪽짜리 책 한 권을 만드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릴 정도였죠. 그러나 1452년 쿠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이래 유럽의 출판 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년 동안 종이의 생산성은 20배 높아졌고 출간되는 서적의 양도 급격히 늘어났죠. 18세기 들어서는 특히 1인칭 소설이 크게 유행합니다. 독서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해리포터를 읽으면 흥분하는 건 주인공 해리의 눈으로 마법의 세계를 보기 때문이죠. 소설을 따라 읽다 보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스스로 작품 속 배역을 동일시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보통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인물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화형대 위에서 불타는 장작을 밀어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여자가 되어본다면 더 이상 마녀 사냥을 용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채찍을 맞고 너덜너덜해진 살가죽에 신음하는 흑인 노예를 생생히 느낀다면 더는 노예제를 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노예제를 폐지한 링컨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흑인 노예의 비참한 삶을 생생히 그려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었죠. 출판사과 독서 층의 성장은 감정이입의 범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지식과 결합을 통해 계몽사상을 창조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새로운 책이 나오자마자 대여섯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가지 논평이 정신없이 쏟아졌죠. 당시 유럽은 거대한 캠퍼스와 같았습니다.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같은 자유로운 도시에는 자연스레 지식이 모여들었고 작가와 철학자들은 서로 사상을 토론하며 잔혹한 미신과 악습을 타파해 나갔죠. 스티븐 핑거는 지식과 사상이 자유롭게 결합되어 사상의 우주가 탄생된다면 그 사상은 당연히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인쇄술과 책은 인류를 낯선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감수성이 변하는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잔인한 욕망을 떠올리지 않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에게 사람을 잡아먹거나 재미로 고양이를 태워 죽이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처럼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개들끼리 피 흘리며 물고 뜯고 하는 투견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조차 싫어하죠. 현재 우리에겐 개와 고양이도 감정이입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도 완전히 사라지고
보통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오늘의 결론, 당신은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착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타블라TV였습니다.